지금 나트랑 항공권이랑 호텔까지 다 잡아두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완전 난리입니다. 오늘 영상 쭉 보시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틀 전에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나트랑은 우리가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보던 그런 휴양지가 아니라 재난 상황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오늘 영상은 2025년 11월 21일 기준 상황을 바탕으로 찍고 있습니다. 지금 나트랑 상황을 여행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요 며칠 사이에 베트남 중부 전체가 기록적인 폭우를 맞았고 확실하게 발표된 공식 집계 기준으로 수십 명 이상이 숨지고 실종됐습니다.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수십만 채가 통째로 잠겼고 최대 100만 곳이 넘는 집과 매장들이 정전을 겪을 만큼 야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정도의 굉장히 큰 규모의 재난입니다. 보통 나트랑 여행 오시는 분들은 깜난에서 휴양으로 오시거나 나트랑 인근의 관광지와 달랏 정도까지 보시겠죠. 깜난이랑 나트랑 쪽은 뉴스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 블럭 전체가 물에 잠기고 주차해 놓은 차들 셀 수도 없죠. 거의 대부분의 차들이 통째로 물에 잠겼습니다. 지대가 낮은 일부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엔 폭우가 쏟아지는 기간 내내 3일 넘게 고립돼서 구조를 기다리는 상황이고요. 사실 나트랑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까지는 오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한번 세게 왔다가 지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까지 온 것도 이례적으로 쏟아진 거지만 베트남 기상청에서는 며칠 더 강한 비와 추가적인 홍수나 산사태 가능성까지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무서운 부분인데 역시 날씨라서 100% 확정은 아니지만 현지 예보들을 보면 11월 말 바로 다음 주죠. 추가 태풍, 올해 15호 태풍이겠네요. 이게 나트랑 오른쪽 동해로 진입해서 남중부 까노아까지 다시 비를 뿌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가능성 단계라서 실제 경로와 세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제발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네요. 지금 정도의 타격이면 비바람이 딱 멈추더라도 도시가 복구되는 데까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넉넉 잡아서 12월 중순까지는 좀 혼란스러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도 비 좀 오고 많은 거겠지. 그리고 큰 비는 멈췄다며. 그냥 다녀오면 되는 거 아니야? 여행자 입장에서 딱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동 자체가 안 풀립니다. 깜란공항에서 시내까지 들어오는 길이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제가 20일 날 그 길을 지나갔을 때도 이미 차 바퀴의 절반 이상 잠기는 구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계속 쏟아졌으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복구가 됐다고 하더라도 한 번, 두 번 더 비가 오면 바로 침수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무서운 얘기인데 야장 오시는 분들이 보통 달랏 투어도 같이 하시는 경우가 많죠. 저도 불과 한 저저번 주쯤에 달랏으로 넘어갔다가 돌아왔는데 풍장버스라고 달랏으로 가는 유명한 버스인데 산사태로 인해서 버스가 깔리고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사고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항 픽업 기사님들이 안 잡힐 가능성이 높고 말씀드린 달랏으로 가는 길은 아예 지금 막혀 있고요. 아래쪽에 사막 투어나 위쪽으로 가는 호핑 투어 전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관광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높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호텔이랑 리조트도 정상 운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깜란에서 그냥 좋은 리조트에서 쉬다 올 거다 하시는 분들도 깜란도 침수가 심했거든요. 나트랑 시내에도 저지대에 있는 숙소들은 1층 로비라든지 조식 공간 같은 곳들이 통째로 침수가 되고 리조트의 풀빌라는 대부분 1층이니까 말할 것도 없죠. 기본적으로 전기랑 수도 끊긴 곳들이 엄청 많아서 에어컨이나 엘리베이터, 와이파이, 룸서비스 대부분 불가능할 겁니다. 인피니티 풀이나 바로 앞쪽에 바다에 가서 사진을 찍으시려고 해도 지금은 그냥 흙탕물밖에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20일 날 찍은 바다인데 저 멀리까지 뒤집어져서 갈색인 거 보이시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상상한 여행 자체가 아예 붕 떠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기대하는 나트랑은 하얀 모래사장이랑 깨끗한 바다, 달랏 야시장을 구경하고 온다든지 맛집, 카페, 마사지, 사막 투어, 호핑 투어. 근데 지금은 해변에 누워있는 건 아예 불가능하고 로컬 식당이나 카페는 물 들어와서 닫은 곳들도 굉장히 많고요. 비가 조금 길게 올 때마다 발목까지 물에 잠기는 건 너무 비일비재하고 지대가 낮은 곳에서는 무릎이나 허벅지까지 물이 차는 상황도 만나게 될 거예요. 하루 이틀이면 물들이 좀 빠지고 시내는 정상화가 될 거지만 어쨌든 기존에 생각하시는 것들에서 제한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미 항공권이랑 호텔까지 다 결제하신 분들은 저도 그 마음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뭔가 감성적인 내용은 다 빼고 냉정하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야장 같은 경우에는 항공권이랑 숙소, 각종 예약금들을 다 합쳐서 1인당 5, 60만 원 이상에서 최대 100만 원 정도라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그냥 왔는데 비가 추가로 쏟아져서 깜난이나 나트랑 시내 할 거 없이 계속해서 물이 안 빠지고 정전되고 단수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져서 시내에서조차 이용할 곳이 없어지는 게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잃기 싫은 돈이 더 큰지 내 시간과 안전과 컨디션 같은 부분이 더 큰지 이걸 좀
저울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큰 국가급 재난에서는 항공사나 숙소 쪽에서 날짜를 변경해준다든지 추후에 쓸 수 있는 크레딧으로 전환해준다든지 아니면 부분 환불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순서는 첫 번째로는 항공사나 여행사 아니면 아고다나 부킹 같은 OTA 사이트를 이용하셨다면 그쪽에다가 직접 야장의 지금 홍수 상황 때문에 일정 변경이 가능한 옵션이 있는지 먼저 문의를 해봅니다. 두 번째로 호텔에는 지금 호텔의 침수 여부들, 뭐 전기나 수도, 엘리베이터, 주변 도로 상황은 어떤지 실제 사진을 포함해서 정보를 좀 요청할 수 있겠죠. 호텔 입장에서도 정상 운영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100% 환불을 안 해준다고 딱딱하게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전부 무조건 취소 불가라고 하더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게 맞는지 본인이 한 번 더 현실적으로 따져보는 게 필요하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조건 취소하세요가 아닙니다. 지금도 시내에 관광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고 한 일주일만 돼도 금세 안정화가 될 거예요. 근데 딱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가시는 분들은 11월 말에 태풍 이슈도 있으니까 이런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도 휴가 날짜, 가족 일정 다 맞추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께 최소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팁만 짧게 전달드릴게요. 숙소를 고르실 때는 저지대에 있는 리조트 말고 상대적으로 고지대에 있는 호텔로 옮길 수 있는지 의외로 파노라마 호텔 쪽은 침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공항에서 호텔까지 그랩 개인 택시보다는 렌트카 회사에 카톡으로 픽업 요청할 수 있거든요. 도로 상황이라든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서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랩보다도 한 15% 정도 싼 것 같아요. 영상 더보기란에 한국어로 픽업 요청 가능한 업체에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낮장에 오셨는데 비가 좀 온다 하면 예상했던 일정들은 좀 포기를 하시고 숙소에서 쉬시거나 마사지 정도 받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니면 중코 같은 느낌의 그런 프라이빗한 노래방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데서 편하게 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변가라든지 지대가 낮은 곳은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파도 높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기가 끊길 수 있으니까 보조 배터리는 좀 용량이 넉넉한 걸로 챙기시고, 카드 결제도 안 될 수 있으니까 현금도 챙겨주시고요.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멀리 이동하시는 투어보다 롯데마트 같은 대형 쇼핑몰이나 시내 위주로 좁게 움직이는 게 안전합니다. 진짜 뜬금없이 갑자기 한순간에 퍼붓고 막 무릎까지 물이 차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예약해서 가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은 한 2주에서 3주 정도 쉬었다가 일정을 잡으시는 게 맞고, 이미 여러 명의 일정을 잡아놓아서 바꿀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나트랑 여행의 컨셉을 진짜 시내에서 그냥 쉬고 소소하게 동남아 감성을 느낀다로 바꾸시지 않는다면 막 설레는 마음으로 왔다가 실망만 하시고 돌아갈 수 있다는 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나트랑은 분명히 상황만 괜찮아지면 너무 좋은 도시입니다. 저도 11월 초부터 한 3주간 머물다가 딱 20일 날 야장에서 돌아왔는데 이걸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랩 개인 택시들은 깜랑 공항 쪽까지 안 가서 렌트카 회사에서 배차해 주신 차량을 타고 갔거든요. 공항 가는 길에도 차가 잠길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탄 채로 비가 계속 쏟아져서 1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밤사이 계속 쏟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도착했을 땐 이미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로 뉴스가 도배돼 있었고, 어쨌든 지금 비가 내리는 피크는 조금 지난 상태이고 어느 정도 강수위들은 내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침수되고 고립된 지역들이 많이 있고 계속 구조 작업이랑 복구 작업이 한창이에요. 뭔가 도시가 안정됐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나트랑 중심지 시내 쪽은 전기랑 물 같은 것들은 다 나와서 정상 영업 중인 곳들이 많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 선택지들을 좀 줄이시고 웬만하면 시내 투어 위주로 일정을 짜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투어라고 하기에도 롱선사나 대성당 쪽은 상습 침수 지역이라서 아마 가시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혼총이나 포나가라 사원 이쪽은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나트랑 날씨와 상황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들 안전하게 즐거운 여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